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무려 1,275명, 1년 6개월 만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숫자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서울만이라도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방역당국이 수도권 전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를 바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내일 발표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저희 취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는데요.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지자체 등과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확진자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늦추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부겸 총리도 예정에는 없던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수도권 전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2주 동안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요거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강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 모일 수 있는 조치는 이보다 먼저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적용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4단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뭔가요? 네,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조치 외에도 이 클럽이나 헌팅 포차, 감성주점, 나이트는 아예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학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 상황을 이대로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수도권 바깥으로도 이미 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제일 심각합니다. 545명이 확진됐습니다.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기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백화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6명이 더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가 빨라 변이 바이러스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홍대 주점과 경기 어학원 관련 확진자도 344명이나 됩니다. 노래방에서, 학원에서, 또 지인 모임과 회사에서 10여 명 안팎의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는 636명으로 3주 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7% 느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12.7%로 일주일 전보다 3배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에서만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주에서는 서울 용산구 확진자를 만난 30대 가족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충북에서만 7명이 수도권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천안에선 서울에서 온 원정 손님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2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확진자의 11%가 수도권발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염된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방문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들 간의 지인 모임을 통해서 휴가철을 맞아 각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확산세는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확진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성남의 생활치료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도 들어오는 확진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은 아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급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성남 생활치료센터인데요. 경찰이 교대로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가 오늘만 40명쯤 들어왔는데 저녁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꽉 차서 이 성남까지 지금 확진자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6.1%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나 소독을 하고 있는 방을 빼면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 내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응에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최대한 병상을 많이 확보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위해서 급증한 확진자를 적시에 수용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입소하는데 최근에 이런 환자들이 확진자의 8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이런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벌써부터 뒤로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많은가요? 네, 이곳은 서울 중구 을지로의 이른바 노가리 골목입니다. 제 뒤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아마 보일 텐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가게 안보다는 밖에 야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면서 점점 더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호프집 20개가 넘게 모여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2030 젊은 층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걱정은 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만남까지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가 만난 시민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현장 보니까 일단 걱정도 좀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네, 저희가 구청의 단속 현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일단 방문자와 종업원 관리 그리고 테이블 간격 1m 유지 등 방역 수칙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구청에서 특별히 강조한 건 오늘부터는 이런 수칙 한 번만 어겨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협조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름에 대목을 봐가지고 겨울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전에보다 저녁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도 반도 못 받아요. 힘들 때 서로 지금까지 지키고 넘어왔으니까 이번에 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번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좀 더 이겨봐야 주셔야 돼요. 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상인들의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인들 얘기는 일단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 좀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손님들이 술 마실 때 빼고는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손 소독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결을 하기 직전에도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합동 단속반이 잠시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버스를, 내일은 이 같은 시간부터는 지하철을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뉴스가 끝난 뒤에도 이곳 상황 계속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을지로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료소마다 어제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주변에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료소 앞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1시간 가까이 기다려요. 거의 1시간 한 40분?
검사 도구가 부족해서 일부는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근처 광장엔 임시 선별진료소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혹시 오늘은 어제랑 비춰봤을 때 오늘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긴 줄이 이어졌던 삼성역 임시선별진료소의 검사 건수는 2,071건. 오늘은 이보다 많은 2,182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갑작스런 대규모 집단 감염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늘어나서도 걱정되고 있고요. 좀 더 방역 조건이나 그런 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편하잖아요. 강남구는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체 수거와 검진 키트 보급을 하루 2번에서 4번으로 늘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백화점은 당초 오늘까지였던 임시 휴점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도 약 5개월 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25개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환기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실내에서 에어컨을 자주 켭니다. 문제는 창문을 계속 닫아둔다는 겁니다. 이게 방역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분 50초, 지난 2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전주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73제곱미터, 약 22평 규모의 그리 좁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환기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76명이 나온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말에 의한 확산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것이 좀 대부분 미흡하고 자연 환기는 하루에 최소 3번, 10분씩 해야 합니다. 특히 맞바람이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창문과 문을 같이 열어야 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한 음식점 실험 결과 앞문만 열었을 때는 40분, 앞뒷문 다 열었을 때는 25분 만에 오염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 도래로 인해 실내에 장기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에는 최소한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이 아닌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m 거리 10분 접촉에도 감염된 전북 남원 사례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 풍량도 가능한 약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처럼 환기가 어려운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